예. 이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요. 70%만 줄지 아니면 다 줄지, 그럼 액수를 줄일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여당으로서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0%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게 주느냐는 이 논란인데, 기재부가 그거를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서는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략기획위원장직을 그만두긴 했는데, 네. 집권여당 관계자가 기재부,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홍남기 부총리가 뭐 총선을 출마하십니까? 대선을 출마하십니까?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건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기재부가 무슨 뭐 정당입니까? 사실 기재부라는 조직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는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70% 문제는요, 이미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김상조 정책실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70% 하는 정세균 총리가 국회와 시정연설까지 한 그거 아닙니다.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근영 전 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논법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홍남기 부총리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논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돼요. 홍남기 부총리한테. 자, 이거 70% 하지 말고 100%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탄을 우리가 정부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70% 해야 된다고 지금 김상조 정치에서 마찬가지로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좀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이 정부를 공격한다? 저는 참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요, 100% 전국민 지급으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 3조 가량을 더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 국채 발행을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재난 대책이자 경제 지원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 교수님, 집권 여당은 계속해서 100% 다 줘야 된다. 계속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적 접근이다. 재정 건전성 괜찮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괜찮다라는 걸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뭐 재정 건전성이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여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과연 이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예비가 돼 있어야 된다. 혹시나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기업 건전성이 악화됐을 경우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야 또는 뭐 정당 입장에서야 약속을 했고 본인들이 뭐 선거 과정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100% 주장하고 또 약속을 한 상태니까 그걸 또 뒤집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현실적인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건데, 저는 뭐 그 기획재정부의 주장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기재부를 압박하지 말고, 기재부나 정부도 자기 입장에서 계산기 두들겨 보고 주판안 두들겨 봐서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재부가 정치하고 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100% 다 줘야 된다는 게 집권 여당의 확실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네. 어제 저희가 100만 원 다 주긴 돈이 좀 모자라니 80만 원 주자라는 얘기까지 여당에서 나온 거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부자, 그러니까 재난경험을 다 주되 돈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 기부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저런 이야기를 여당 의원이 하실 일이 아니고 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면 참 좋은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는 우리 국민선거들 많이 했습니다.
평화의 댐도 만들었고 온갖 거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준 조세거든요.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기부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기부금을 모집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매번 폐지 법안이 올라가는데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국가가 부담할 그런 부담을 이런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기지 말라는 취지가 강한 거거든요. 그 지금 뭐 국가 재정 건전성이 지금 양호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지난 7일날 그 국무회에서 그 의결이 된 2019년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가 채무가 729조고 작년보다 48조 증가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선거에 나가야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좋다. 또는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돈 내라.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여당의 압박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절대 안 밀리고 그럼 장해찬 편은 결국은 중간에는 청와대가 있고 결정은 청와대가 할 텐데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그러면 결국 밀리지 않는 청와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과 청와대가 둘 다 반대하는데 혼자 저러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여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선거 한 번 끝났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되면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당정청 회의는 왜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는 왜 합니까? 이 정책 만들려고 기재부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전문가들이 몇백 장의 보고서를 써서 올리고 시나리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선거 결과 하나로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면 국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 일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이 책임을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그리고 공약의 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고민정 후보 당선되면 100% 지급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고민정 후보 당선됐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공약의 현실성, 정책의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게 이런 파열음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부와 한몸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태도였다. 선거용 공약이 만들어낸 혼란이 지금 가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글쎄 밀리지 않는 홍남기 부총리 뒤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현주 의원님 정리를 할게요.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계속 싸우는 거 이제 그럼 빨리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빨라도 5월 말 6월 초에는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정당 입장에서 보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정부는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실업급여 생각해야죠. 소상공인들 대출 문제 생각해야죠. 지금 대기업들도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몇 달 내에 지금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빌린 돈이, 갚아야 될 돈이. 이게요, 사실은 지금 거의 한 달에 6천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나 김상조 실장이 이야기했다는 뭔가 지금 이후에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연말에 또 이게 코로나가 올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70%만 줄지 다 줄지 아직도 계속해서 당정 간의 파열음이 있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 해봤습니다. 자,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